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리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표지를 어떻게 바꿔 주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 인사를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은 더더욱더 오랜만이라 처음 영상 촬영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네,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다이어리 먼저 준비해 줄게요. 얘네들은 옆에 놓아둡시다. 왼쪽이 리폼한 다이어리, 오른쪽이 원래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포장 비닐을 일단 벗겨 놓았어요. 다이소 다이어리를 사면 오른쪽에 구성이에요. 2,000원에 투명 커버까지 줍니다. 커버는 단단한 편이고 말랑말랑하지는 않아요.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띠지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 상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리 이름, 장수는 어떻게 되는지, 만년형인지 날짜형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년형 다이어리란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날짜와 연도, 요일이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칸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고 싶은 달에, 내가 이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 달에 쓸 수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 단점이냐? 날짜와 연도, 요일이 인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이런 달력 스티커를 쓰든 스탬프를 사용을 하든 손글씨로 쓰든 해야 해요. 이 과정이 재밌기도 하지만 바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점은 올해 내가 이 다이어리를 쓰지 않더라도 1월, 2월을 썼어요. 그러다가 3월에 다른 다이어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멈췄다가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날짜형은 어때요? 내가 이 연도, 이 달이 아니었을 때, 쓰지 않았을 때 여길 빈칸으로 놔두고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참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빈칸들을, 이 빈장들을 참을 수 없으면 결국 이 다이어리는 또 버려지거나 서랍 속에 잠들어 있겠죠.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말이 조금 옆으로 새기는 했는데 만년형 다이어리라는 것은 날짜와 연도, 요일이 써있지 않은 다이어리를 이야기하고 날짜형 다이어리는 연도와 요일, 공휴일이 모두 다 인쇄되어 있는 다이어리를 말합니다. 잠깐 알아본 문구 상식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이소 다이어리가 2,000원 다이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투명 커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커버에는 구멍이 없지만 저는 구멍을 만들어서 이런 밴드를 장착해 주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송곳을 준비해 봅시다. 이건 잠깐 빼줄게요.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고무줄이 어디 거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트래블러스 노트에는 이런 많은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똑같은 거기는 한데 리페어 키트라고 해서 이 밴드를 쓰다 보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잠깐 이렇게 놔두고 할까요?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구멍 위치를 맞춰주는 게 나중에 꽂아뒀을 때 좋겠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만들어 주었고 이 길이에 맞추지 않고 다이어리 크기에 맞춰서 잘랐어요. 가위가 어딨더라? 매듭을 어떻게 묶었냐 하면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이 사이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뭐지? 더 묶었어야 되네. 다시. 저는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되는 게 좋아서 잡고 돌려서 그냥 일반적인 매듭을 만들어줬습니다. 잘 보였을까요? 이렇게. 여기 구멍 아까 송곳으로 만들어줬죠? 여기다 그냥 끼워줬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 궁금해하셨던 게 지금은 이렇게 180도 펼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매듭 때문에 180도 펼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커버를 끼운 다음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정도. 아까는 딱 붙었었는데 약간 뜨기는 합니다. 일단 180도 펼침에는
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로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블러스 노트에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거든요. 펼침도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데 처음에 이 트노를 썼을 때 사실 이 매듭 부분보다는 여기 이 부분, 고무줄을 고정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눌러 쓰면 여기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잠시만요. 여기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180도 펼침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거슬릴 수 있다. 매듭보다는 심하기는 하지만 평평한 책 등을 써왔던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거슬릴 수 있다. 이런 북밴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줄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보여드리느냐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막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는 이 책 등에 이 매듭이 거슬린다, 글씨 쓸 때 참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북밴드 이용하면 됩니다. 표지를 어떻게 뜯었냐면 저는 칼을 사용을 하기는 했거든요. 여러분은 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하드보드지 정도의 두께이고, 이 끝을 아주 살짝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벗기니까 쭉쭉 벗겨지더라고요. 한 번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쭉 잡아당기면 잘 떼어져요. 여기 보시면 질감이 보이실까요? 매끈매끈하지 않습니다. 쇼츠 영상으로 봤을 때는 커버 때문인지 좀 깨끗이 보이기는 했는데 보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커버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쇼츠에는 가름끈이 없죠. 그런데 무인양품 문구 쪽에 가면 북마크 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당 가름끈이 2줄이에요. 이 부분에 나는 가름끈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어떻게 붙이면 되냐면, 저는 보이게 붙였죠. 목공풀로 붙이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름끈 자체가 보이는 게 싫다 하면 갈색이니까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여기가 끈적끈적해요. 지금 이 부분이 앞뒤가 있고 여기는 괜찮은데 이 부분이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티가 나지 않죠? 그리고 가름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차이는 가름끈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보여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목공풀로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책등에 보이는 것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안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길이에 맞춰서 자르면 됩니다. 저는 이 길이도 괜찮기 때문에 잘라주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표지를 살짝 꾸며줄게요. 문보장에서 구입한 책갈피입니다. 이 아이를 여기에 넣어서 꾸며줘 볼게요.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있으니 체크무늬로 붙여줘야지. 너무 막 붙였나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 그쵸, 여러분? 나쁘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주면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집착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좋겠구나. 커버에 구멍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줄 때, 그냥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부클립을 이용해서 고정해줄 때 이런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취향이신가요? 여기까지가 다이소 표지를 어떻게 바꾸어 주었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너무 무소식이었죠. 중간에 블랙저널 영상으로 찾아와야지 라고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상 기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셋업 영상을 올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또 저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너무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또 무슨 죄인가? 그쵸? 저의 힘듦을 여러분한테까지 전가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저의 근황은 여기까지였고 여러분들의 근황은 어떤가요?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는 잘 돼가고 있나요? 내년에는 조금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처럼 그러네요. 올해도 다이어리를 한 권만 사겠다고 했는데 2026년도 다이어리를 한 권만 사겠다고 했는데 벌써 4권이 되었습니다. 블랙저널 시즌2라고 했는데 중간에 한번 이건 아니다,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다이어리 하나도 그쵸?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내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올해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힘듦은 있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각각의 힘듦은 다 다르기도 하고 누구나 힘듦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듦을 조금 더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전하고 인사를 너무 오랜만에 하네요. 이 인사가 그리웠습니다. 지금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면서 영상을 끝내지 않고 있는데,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정말 보통의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도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 감기도 정말 아프더라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12월 중에 또 한 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부가 궁금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